인생은 가끔 늦은 계절의 꽃과 닮았습니다. 지나간 줄만 알았던 봄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와 조용히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래도록 제 마음의 봄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도시에서 부서지고 사람 사이에서 닳고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던 날로 모든 게 마감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익숙해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냄새 나는 강원도 산골로 내려와 땅과 숨을 맞추는 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밥은 혼자 먹었고 말은 줄어들었으며 웃음은 오래 묵은 그릇처럼 찬장 구석에서 먼지 묻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의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오이인맥마다 반짝이던 날, 밭고랑 사이를 돌아보던 제 앞에 뜻밖의 발자국 하나가 찍혔습니다. 발 아래 밟히는 흙은 부드럽고 손끝에 잡히는 줄기는 연약했지만 그날 제 마음은 단단한 덩어리 하나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스르르 열릴 때 나는 그 특유의 가벼운 바람 소리. 그 바람이 제게 다가와 제 어깨에 먼지를 털어주고 굳은 등을 천천히 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이넝쿨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안개는 논둑을 타고 밭고랑으로 내려앉았고 오이잎마다 밤사이 모인 이슬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64세 나는 허리를 곧게 펴기도 전에 한 번 더 손으로 허리를 짚어야 했습니다. 오랜 독신의 습관이 몸에 새겨져 무엇이든 혼자 들어올리고 혼자 견디고 혼자 치우는 법부터 먼저 떠오르곤 했으니까요. 올해는 더 잘 열렸구만. 덩굴마다 달린 초록 오이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풍년은 기쁜 일인데 기쁨 뒤에는 늘 같은 걱정이 따라붙었습니다. 언제 다 따져 어디까지가 내 힘이진 내일 아침에도 이 허리가 펴질까. 전날 저녁 마을에서 함께 일하는 윤태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일손 하나 알아봤어요. 꼼꼼하고 성실하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고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대라고 할 만한 걸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 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8시를 조금 넘겼을 때 마을 어귀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먼발치에서 봤을 땐 억센 젊은이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것은 단정히 묶은 머리칼, 햇볕에 그을린 볼, 손등에 자리 잡은 굳은 살, 그리고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석두 씨 댁 맞나요? 나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한번 여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오이밭일 도우러 온 한미숙이라고 합니다. 한 박자 늦게야 어서 오시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보지 않으려 했던 생각을 잠깐 마주했습니다. 이 힘든 일을 이 또래 여자가 가능할까? 그 생각은 입술까지 올라오지 않았지만 눈길에는 한번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알아챈 듯 미소를 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손이 기억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어깨를 가볍게 내려앉게 하는 주문 같았습니다. 우리는 밭고랑 첫 줄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습관대로 설명을 붙였습니다. 오이는 숨이 약해서요. 꼭지를 비틀 때 이 각도로 살짝 상처가 안 나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로 줄기를 지지하고 엄지와 검지로 꼭지를 살짝 비틀어 떼어내는 동작. 탁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오이가 고운 곡선을 그리며 손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서두름이 없고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밭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어디서 이런 일을 배우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손이 먼저 익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살 땐 손이 항상 바빴는데 마음은 늘 비어 있었어요. 여긴 반대네요. 손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하나씩 채워져요.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바람이 덩굴 사이를 통과했고 인맥 위에 남은 이슬 몇 알이 빛을 바꾸며 굴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허리를 굽혔다가 같은 속도로 일어섰습니다. 낯선 사람과 호흡을 맞출 때의 어색함이 이상하리만치 빨리 사라졌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며 잎사귀들이 더 짙은 녹으로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이 묻고 내 손에도 땀이 맺혔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줄을 다 마칠 즈음 나는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은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을까요? 그녀는 괜찮다면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나 혼자만 드나들던 곳. 후라이팬은 제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고 밥그릇은 늘 하나만 닦아 식탁에 올려두던 곳. 다른 발소리가 들어와도 괜찮을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지요. 부엌 문턱에 선 나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한번 털어 물을 켰고 텃밭에서 금방 따온 파를 씻어 채를 쳤습니다. 오이 두어 개를 골라 씨를 적당히 긁어내고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짰습니다. 식초와 다진 마늘을 조금 얼음 몇 알을 탄 그릇에 육수를 부으니 첫 한 그릇의 오이 냉국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밥솥에 보온 불빛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온과 갓 지은 밥 사이에는 사람이 건네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상은 간소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오이무침, 오이전, 오이냉국 그리고 하얀 밥 한 그릇. 숟가락을 들 때 나는 미세한 떨림을 애써 숨겼습니다. 첫 술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앉는 느낌. 혼자 삼키던 밥과는 전혀 다른 무기였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아주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예, 참 좋소.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말이란 게 때로는 마음보다 늦게 도착하니까요. 우리는 밥상 위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난 날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돌멩이들이 있다고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사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이를 오래 두면 껍질이 먼저 숨을 잃는다는 이야기. 장마가 길어지면 비닐을 씌우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장에 내다 팔 오이를 선별하는 기준처럼 말도 꼭 필요한 만큼만 골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늘을 보며 한 컵의 보리차를 나눠 마실 때 나는 오랜만에 무언가 아니 누군가를 기다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늘 두려웠습니다. 도시에서의 기다림은 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했고 이혼 서류에 적힌 날짜를 떠올리게 했으며 결국은 실망과 분노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다림은 단지 해가 조금 더 서쪽으로 기울기를 기다리는 일과 비슷했습니다. 기다림의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은 조금 더 단단해졌고 우리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동선이 생겨 있었습니다. 내가 앞줄을 잡으면 그녀는 반걸음 옆줄에서 속도를 맞추었고 내가 물통을 들어 올리면 그녀는 말없이 바구니를 비워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건 말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겹이 얇아지는 일이라는 걸 내 몸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바구니 몇 개가 가득 차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건 나요. 어쩌면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을. 그녀는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종류가 많지만 방금의 웃음은 조용한 종류에 속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도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며 서둘러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삶을 꾸린다는 건 손으로 무엇을 치우는 일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몇 가지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걸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밤이 내려왔고 방 안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덜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빈자리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읊었습니다. 오전 첫 줄은 서쪽 끝에서 시작할 것, 그녀가 오면 바구니를 새 것으로 내어줄 것,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꺼내볼 것. 나는 다음날 아침 그 말보다 먼저 놀라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는 이른 시간부터 높이 떠올랐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며 오이넝쿨마다 금빛이 맺혔습니다. 김석두는 손바닥을 펴서 땀을 닦아냈습니다. 오늘도 더울 모양이네. 스스로 중얼거린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때 밭고랑 끝자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숙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보다 훨씬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결심 같은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해보려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오이밭에 마주섰습니다. 석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가 능숙하게 손을 놀리는 걸 보며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일을 해온 동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 석두가 말했다. 오늘은 마을 식당에 가서 사다 먹읍시다. 그러자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가져온 재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석두는 부엌 문턱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 집 부엌은 늘 혼자만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여인의 손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끓이며 파를 다지고 오이를 송송 썰어 냉국을 만들었습니다. 달군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얇게 썬 오이를 붙여내자 노릇한 오이전이 부드럽게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된장에 오이를 송송 썰어 넣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곧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이냉국, 오이전, 된장국 그리고 갓 지은 하얀 밥. 석두는 숟가락을 들며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은 늘 허전했는데 오늘 밥상은 그 허전함을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입에 맞으실까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석두는 한술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는 것 같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된장국 끓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파티를 마친 뒤에도 석두의 마음에는 팝상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전해준 따뜻함이 오래된 외로움의 틈을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낯선 남성이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사내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팍철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석두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은요? 한미숙 씨는? 아, 그분은 다른 농장으로 옮기셨다고 하던데요. 사과밭에 사람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순간 석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함께 했을 뿐인데 밭고랑 사이에 남아있는 그녀의 손길이 사라져버린 듯 허전했습니다. 철호가 성실히 일을 돕고 있었지만 석두의 눈길은 자꾸만 미숙이 서있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서있던 모습, 오이를 따던 손, 밥상을 차리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석두는 철호에게 마을 식당 도시락을 사오라 시켰습니다. 혼자 남은 밭고랑 사이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뿐인데 이렇게 허전할 줄이야. 오후 내내 일손은 느려졌습니다. 손은 오이를 따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어제 미숙이 끓여준 된장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국을 데워 숟가락을 들었지만 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같은 국물이었는데 함께 먹던 그 시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밥은 반도 못 먹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석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과밭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또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가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김석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아마 2번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간단히 아침을 마친 뒤 그는 마을 후배 윤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는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분 말이죠. 어제부터 산 너머 사과농장에서 일한다더군요. 근데 그 농장 주인이 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더 매섭다 하던데. 석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쯤이냐? 산길 따라 한참 가면 큰 비닐하우스랑 과수원이 보일 겁니다. 석두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리자 마을의 고요를 깨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좁은 산길은 덜컹거렸고 커브마다 바퀴가 돌 틈을 간신히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전방만을 향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빼곡히 늘어선 과수원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렇게 따면 흠집 난다니까. 이걸 팔 수 있겠어? 정신 차려.
붉게 익은 사과들 사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상자를 채우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미숙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번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자 모서리에 찍힌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굵은 팔뚝을 흔들며 다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이 먹은 손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 이래서는 날새도 다 못 끝내. 다른 일꾼들은 눈치를 보며 묵묵히 손만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도 있었고 무기력도 섞여 있었습니다. 석두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과수원 흙바닥이 요란하게 울릴 정도로. 거기서 그만하시죠. 갑자기 들려온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농장 주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저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석두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일이라는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럼 데려가든가. 어차피 여기선 쓸모도 없으니. 순간 석두의 눈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숨을 고르며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두 씨 여길 어떻게? 걱정돼서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같이 가요. 주인이 여전히 뒤에서 툴툴댔습니다. 데려간다고 해서 누가 말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나가. 석두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숙의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듯 잡아 끌며 과수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트럭에 올라탄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과밭을 벗어나자마자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해지잖아요. 석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편은 혼자일 때 오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그건 불편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미숙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산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석두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도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트럭은 늦은 오후 햇살에 붉게 물든 길 위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사과밭의 긴장과 고함은 이미 뒤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오이밭의 푸른 덩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 그날 저녁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덮더니 저녁밥을 마치기도 전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김석두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그냥 지나가진 않겠구만. 잠시 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굵은 장대비가 되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여름비였지만 곧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미숙은 농막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낡은 농막 지붕은 비가 새기 일쑤였습니다. 석두는 결국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농막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붕 여기저기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바닥에는 대야와 양동이가 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젖은 어깨를 훔치며 허둥지둥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숙씨. 그녀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두씨 이런 날씨에 왜 오셨어요? 이런 비에 여기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당장 제 집으로 갑시다.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그 순간 천장에서 떨어진 큰 물방울이 이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했고 석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짐 챙기세요.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트럭에 오를 때 두 사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비닐 우산은 비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석두는 얼른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닦으세요. 이 옷도 갈아입으시고요. 그는 오래도록 정리하지 못했던 방을 열었습니다. 옷장 속에는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한 옛 옷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비교적 깨끗한 옷을 꺼내 건넸습니다. 크기는 맞을 겁니다. 불편해도 그냥 입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과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안쪽은 숨죽인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석두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객실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거기도 비가 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석두 씨는요? 저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잘 겁니다. 걱정 마세요.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방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대에는 미숙이, 바닥에는 석두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미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준 게 참 오래된 일 같아서요. 석두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사실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 말에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히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사람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석두의 고백 같은 말에 미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워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밖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배경이 되었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서 산골 마을의 공기는 한결 맑아졌습니다. 빗줄기가 씻어낸 하늘은 푸르렀고 오이넝쿨마다 맺힌 물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김석두는 새벽 햇살에 젖은 밭고랑을 둘러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는 집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집 같구나. 부엌에서는 이미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미묘하게 퍼지는 마늘향과 된장향. 미숙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능숙하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직 이른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농사일은 새벽이 반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상에는 오이볶음, 된장국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짧은 대화가 식탁 위를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아침을 마친 뒤 두 사람은 함께 오이밭으로 향했습니다. 장마 뒤 햇볕은 강했지만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석두가 바구니를 들면 미숙은 재빠르게 오이를 담았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맞아갔습니다. 이젠 설명 안 해도 척척하시네요. 오이는 다 똑같아 보여도 제대로 고르는 눈이 필요하네요. 그녀는 웃으며 반듯한 오이와 상처난 오이를 나눠 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밭고랑에는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덩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면 웃음소리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수확한 오이를 장터에 내다 팔러 갔습니다. 장날을 맞은 마을은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풍선을 손에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석두와 미숙은 오이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오이 싱싱해요. 오늘 아침에 딴 겁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장터에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오이를 집어들고는 참 싱싱하네. 아주 반듯하네. 하며 칭찬했습니다. 금세 바구니는 비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장터 구석 국수집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를 나눠 먹으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장터는 참 정겹네요. 사람 사는 맛이 있어요. 석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일 땐 늘 귀찮기만 했는데 같이 오니 이런 게 즐겁구나. 장마가 다시 시작되자 두 사람은 비닐을 씌우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닐이 펄럭이면 한쪽을 붙잡고 웃으며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조금 더 당겨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손발이 맞아가며 밭은 점점 정리되었습니다.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땀이 섞인 빗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고단함보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이를 손질했습니다. 소금에 살짝 절여 장아찌를 담그고 속을 파서 소를 넣어 오이소박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금방 맛들겠네요. 내일 아침에는 오이 냉국 곁들여 드릴게요. 부엌은 오이 특유의 푸릇한 향으로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석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산다는 거구나. 물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저기 김석두 시집에 여인이 들락거린다더라. 두 분 벌써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평상에 앉아 바람을 쐬던 석두가 말했습니다. 미숙씨 혹시 사람들 말이 신경 쓰이면? 그녀는 단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말은 바람 같아요. 잠시 불다 말겠죠.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석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함께다. 여름 끝자락 마을에는 햇볕이 더욱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이넝쿨은 한창 무성했고 하루가 다르게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김석두와 한미숙은 며칠째 오이를 따모았습니다. 대바구니에 쌓인 오이들은 반듯하고 푸르렀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장아찌를 담글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이는 제철에 담가야 맛이 오래 가거든요. 석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으로 늘 김치 몇 포기 담그는 게 전부였는데 장아찌라 혼자선 엄두도 못 냈지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봐요. 손이 둘이면 훨씬 수월해요. 부엌 안은 곧 분주해졌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어 소금물에 담갔습니다. 하루 정도 절여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절여진 오이를 꺼내 길게 썰고 마늘과 생강, 붉은 고춧가루, 간장과 물엿을 준비했습니다. 항아리 옆에는 소금에 절여둔 무와 양파도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석두는 칼질을 서툴게 흉내냈습니다. 이렇게 썰면 되는 건가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너무 두꺼우면 간이 안 배요. 그녀는 직접 그의 손을 잡아 칼의 각도를 고쳐주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석두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천천히 칼을 움직였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두 사람은 항아리 속으로 재료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켜켜이 쌓고 마늘과 고춧가루, 간장 양념을 붓고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렸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맛이 들 거예요. 미숙의 말에 석두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참 어렵겠군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장아찌는 기다림이 전부예요. 조급하면 짜거나 덜 익고 느긋해야 깊은 맛이 나죠. 사람 사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석두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항아리 뚜껑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기다림이 필요하지. 서두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 언젠가 맛이 드는 법이지. 며칠 뒤 장아찌가 익어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진한 간장의 깊은 향과 오이 특유의 신선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레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석두는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짭짤하고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 맛을 나 혼자서는 절대 못 봤을 겁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같이 담가요. 석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같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항아리 뚜껑 위에 비친 붉은 빛은 마치 새로운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장아찌처럼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제 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이넝쿨은 잎이 누렇게 발해가고 있었고 밭머리엔 마른 풀냄새가 풍겼습니다. 김석두는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 일부러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농촌에서 와인은 흔치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부엌에 들어가 서툰 솜씨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기름이 튀고 전이 뒤집힐 때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치전은 제가 하면 훨씬 나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늘 미숙 씨가 해줬잖아요. 탁자 위에는 김치전 묵은지 볶음 그리고 소박한 된장국이 놓였습니다. 그 옆에 와인 한 병이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건배해요. 석두가 와인을 따라주자 미숙은 잔을 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오이반 옆에서 와인을 마시다니.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 속에서 붉은 빛이 반짝이며 서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석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말을 꺼낼 때가 된 듯 했습니다. 미숙 씨. 네? 올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석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농사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떠날 생각이신가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달에 다른 밭에서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서 더 머물러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석두의 손이 와인잔을 움켜쥐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마침내 석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다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보낸 날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미숙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석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미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여기서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석두는 그 말에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선 가을밤의 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항아리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가장 값진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밭머리 오이넝쿨은 이미 수확을 마친 뒤였다. 빈밭에는 겨울채비를 위한 거적이 덮여 있었고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하지만 김석두와 한미숙의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의 마음을 보탰다.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회관을 꾸며주고 음식 한 가지씩 가져와 주었다. 김치를 담아온 이웃, 메밀전을 부쳐온 아주머니, 그리고 장터에서 사온 과일 바구니가 길게 늘어섰다. 그날 작은 회관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석두는 검소한 양복을 입었고 미숙은 마을 안악이 빌려준 한복을 차려입었다. 고운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 모두의 눈길이 그에게로 향했다. 주례는 후배 윤태호가 맡았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두 분은 오이밭에서 씨앗을 심듯 서로의 마음에 사랑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랑이 자라나 매년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마을 회관은 작은 축제처럼 환하게 빛났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마당의 항아리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가을 담가두었던 오이소박이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다. 석두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봄이 늦게 와도 괜찮아요. 결국 다시 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엔 눈발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은 한동안 따뜻하게 이어졌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